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이제 5시간 남았습니다. 5시간 후면 4.10 총선일이죠. 국민 여러분 선택의 날이기도 합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여야 대표 선거운동 마무리 전 마지막 호소라고 있는데요. 마침 두 대표가 모두 지금 현재 서울 용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세 현장 가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용산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잠시 뒤 이곳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 역에서 지원 유세를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에는 이미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데요. 4년 전 890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용산은 서울 최대 격전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조금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집중 유세 직전 유세지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이곳에는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와 가수 권이나 장미화 씨가 참석해 권 후보 응원에 나섭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서울에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를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전국 박빙지 55곳 중 26곳이 수도권이라고 밝혔던 한 위원장. 이틀 연속 수도권을 돌며 지지율 역전 현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지층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잠시 뒤 서울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칩니다. 지금까지 효창공원역 앞에서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을 이 서울 용산 또 다른 곳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민주당은 그곳이 파이널 유세다 보니까 규모가 더 커 보이는군요. 여기 시끄러워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 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유세는 10분 뒤쯤 시작할 예정인데요. 파이널 유세인 만큼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였고 파란 물결을 메우고 이재명 이름 석자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인 만큼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선거운동 첫날에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정권 심판에 외쳤습니다. 어제 용산을 초접점지로 꼽기도 했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강태웅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용산에서 유세를 마친 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이동해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격전지를 돌며 딱 한 표가 부족하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격전지 14곳을 다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짜 딱 한 표 부족합니다. 이순신 충무공께서 12척으로 나라를 지키셨듯이 여러분이 12시간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범야권 200석이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200석이 말하는 끔찍한 혼돈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으로만 꽉 채워넣은 200명이 될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며 울컥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이 대표가 법원 앞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재판받는 사람이 기고만장하게 법원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겁니다.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옮겨서 여의도에 있었던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하는 척 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척 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하루 재판에 참석하느라 온전히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법정 앞에서 물가는 못 잡고 정정만 때려잡는다며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없이 취재진을 지나치던 평소 때와 달리 오늘은 마이크 앞에 서서 투표를 독려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11분 넘게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갔는데 마지막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차례 선거 이후로 재판 날짜 변경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이달에만 5차례 더 법정에 서야 합니다. 총선 전날 재판에 발이 묶인 이 대표는 점심시간에도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좀 있어서 법정에 출석했는데 오늘 만약에 안 갔으면 제일 먼저 갔을 곳이 이제 경남 진주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 이어 충청과 경기, 접전지 민주당 후보들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자정까지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내일 총선 결과 궁금하시지요? 저희 채널A가 취재해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최종 내부 분석과 판세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영기 기자가 전체 판세부터 짚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번 총선 목표로 각각 단독 과반, 원내 일당을 외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150석 이상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0에서 140석을 얻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 의석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이 10에서 12석, 국민의 미래가 17에서 19석 정도를 얻을 걸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 투표율에 정권 심판론이 반영이 됐다면서 투표율이 65%를 넘으면 단독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렵고 부족했었는데 상당히 접전으로 올라오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당에서는 자기들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감지가 되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은 경합 지역이 6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최근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며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20석에서 140석을 저희 당의 전망이자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당의 상승 기류가 저는 느껴집니다. 결국 여야가 공통으로 보는 약 50여 곳 초접전 지역 결과가 총선 승패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야 모두 승부처로 보는, 그래서 전체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 바로 서울입니다. 4년 전 41대 8 압승했던 민주당, 이번에도 지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상당수 지역이 넘어왔다고 자신하는데요. 서울 최종 판세를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48개 중 민주당은 강서 갑을, 강북 갑을 등 약 30개, 국민의힘은 강남 3구 등 15개 지역을 우세 지역으로 전망했습니다. 4년 전 압승했던 민주당 수성이냐, 국민의힘 탈환이냐를 가리키는 한강벨트가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꼽고 있는 접전 지역, 동작을, 용산, 서초을, 국민의힘이 꼽은 접전지, 마포갑, 중성동을 등 대부분이 전략적 요충지 한강벨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서울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전지의 상황이 상당히 상승 모드에 지금 올라탔다라고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지도부들이 뭐 막말 내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전의 포인트를 지금 못 잡고 있다고. 샤이 보수의 결집과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의 균형치로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류삼영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동작 의리, 서울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초반 인지도 열세를 뒤집는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박빙 양상인 도봉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후보와 안규령 민주당 후보, MZ세대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곳. 이곳을 이기면 강북까지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당 모두 서울이 총선 성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이었던 부산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스윙보터가 됐습니다. 서울과 반대 양상인데요. 4년 전 압승했던 국민의힘은 지키기에 민주당은 뚫겠다 공세에 나섰습니다. 부산 최종 판세 이세진 기자 보도 보시고 한눈에 전국 판세를 아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3곳 승리에 그쳤던 부산에서 이번엔 절반인 9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현역 지역구인 부산 북갑, 사하갑과 3자 구도인 수영, 그리고 야권 단일화로 진보당 후보가 뛰고 있는 연제 등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9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4개 지역 정도가 우세 지역이고 8개 정도의 지역이 지금 아주 박빙으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15석을 가져갔던 국민의힘은 4년 전 의석 수성이 목표입니다. 아마도 지난 총선 수준의 그런 어떤 득표는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전 투표 때부터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갑, 사하갑, 연제 3곳을 열세로 꼽고 있고 나머지 15곳은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꼽은 격전지는 현역 박재호, 박수영 의원이 맞붙는 남구와 서운숙, 정성국 후보가 대결하는 부산 진갑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해운대갑의 홍순원, 주진우 후보도 치열한 경합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쭉 판세 봤는데 한눈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여야 취재를 종합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양쪽 지지세가 강한 영호남은 크게 흔들릴 여지가 없고요. 의석수가 많지 않은 강원과 제주, 의석수 변동폭이 현재까지 크지 않은 걸로 파악되는 인천, 경기를 빼면요. 서울과 충청, 부울경 지역이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른다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서울은요, 지난 총선 때 41대 8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죠. 국민의힘 이번에는 7석 정도 더 가져와서 15석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PK는 지난 총선 때 32대 7로 민주당이 열세였는데 민주당 이번에는 10석 정도 더 늘려서 16에서 17석까지 목표로 잡습니다. 충청은 전통적인 캐스팅 보터 지역으로 꼽히죠. 여야가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 속 상황입니다. 자, 먼저 서울부터 보죠. 국민의힘은 4년 전보다는 조금 더 탈환할 수 있다. 어디를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리는 지역은요. 주로 한강벨트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싹 다 졌던 양천갑, 동작갑을, 강동갑을, 중성동갑을 중 한 곳을 꼽더라고요. 한강벨트 절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도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석 플러스 알파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PK 쪽 보죠. 민주당은 그러면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요. 지난 총선 때 경남에선 김해, 양산을 정도 빼고는 전패했거든요. 이번에는 경남에서 창원 진해, 창원 의창, 거제, 양산 갑을, 부산 사흘 등을 우세하거나 탈환해볼 만하다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경남 6곳, 부산 9곳, 울산 2곳 정도를 가져오면 PK 40개 중 16개에서 17개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군, 멍군인데 그러면 이제 충청도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충청, 특히 충남 판세를 여야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요, 통상 내륙이 야권 강세, 해안이 여권 강세로 분류가 되는데요. 민주당 이번에는 해안에서 보령, 서천, 서산, 태안을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내륙에서 총 10석이 걸려있지만 4년 전에는 모두 졌던 천안과 대전에서 의석수를 좀 더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내일 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의석수에 따라 벌어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200석입니다.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등을 더한 범야권 예측치로 요즘 여기저기서 나오는 숫자죠. 범야권 200석이라는 건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00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한다는 건데요. 범야권 200석이 되면 우선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이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처리, 또 헌법 개정과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이 범야권 200석이 되면 무시무시한 일 벌어진다, 또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고요.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여당 측 엄살이라면서 200석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확대 예측을 경계합니다. 반면에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요, 범야권 200석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이 하반기에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서는 모습 보게 될 것이라며 대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민주당은 뭐 200석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니까 180석이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까지 합쳐서 180석이었죠. 그때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21대 국회와 비슷한 정치 지형이 재현되는 거죠. 180석이 되면요, 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또 상대당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4년 전처럼 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추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죠.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누가 과반이 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적 목표치는 151석 단독 과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독 과반이 되면 이 원내 일당으로 국회의장직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 입김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에도 확실하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선거 기간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22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스팟 254, 오늘은 선거 마지막 날,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을 다시 갔는데요. 먼저 서울 동작을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모두 한강벨트 최전선으로 꼽는 서울 동작을입니다.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경찰 출신 류사명 후보와 사선 중진 나경원 후보가 대결합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접전을 벌인 두 후보. 지난주 사전투표에서도 동작구는 서울 평균을 웃돌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류사명 민주당 후보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동작을을 시작점으로 한강벨트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한 60여 군데의 박빙세가 있는데 동작에서의 그 승리가 타 지역의 성패에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동작을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으며 공을 들인 지역입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이곳 흑석동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유세차에 올랐는데요. 나 후보는 민심에 더 가까워지겠다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풀이 선거가 돼야 돼 이러시지만 저는 동작 주민들께서 동작과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는 선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서장회의도 이렇게 주도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참 보기 드문 분이 동작구에 오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 동작을의 최종 승자는 내일 결정됩니다. 더 스팟 254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번엔 서울 광진을로 갑니다. 이어서 전민영 기자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이곳 서울 광진을 다시 왔습니다. 바로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재선에 도전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키즈,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선을 하는 등 야당 텃밭으로 불렸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곳을 접전지로 꼽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진 방문은 오늘로 4번째입니다. 그 200명이 가져올 끔찍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격차가 5%포인트로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투표 열기도 뜨거운데 광진구 사전투표율은 33.55%로 전국과 서울 평균치를 웃돕니다. 고민정 후보 상권이 밀집한 자양동이 마지막 집중 유세 스팟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견제해 나가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오신환 후보는 건국대가 있는 이곳 화양동에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못 정한 20대 부동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89년도에 건국대학교를 다녔습니다.土木工学과를 다녔습니다. 오신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주민들은 현역인 고민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여성 의원이니까 좀 더 여성을 배려해주지 않을까.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고 느껴서 이번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당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 주민들도 눈에 띕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 너무 민주당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2번으로. 서민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더스팟 254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의 후보들은 오늘 자정까지인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지역구를 누비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국 격전의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 전직 경남지사인 두 후보가 맞붙은 경남 양산을로 갑니다. 먼저 김두관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배영진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김두관 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 투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총선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낙동강 벨트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생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년간 경제 성장률은 OECD 최하위, 물가 상승률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비판하며 이번 총선은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을 평가하는 중간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도시철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까지 이끌어왔다며 사업을 마무리하고 인근 신도시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후보 유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갑니다. 김대욱 기자, 유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주택가와 주요 상권을 돌며 막바지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양산 발전론을 내세우며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태호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내일이 드디어 총선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의 운명이 달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힘이 미워도 꼭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김 후보는 지난 8년간 이 지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권 심판 주장에 양산 발전마저 묻혀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부 양산 KTX 정차역 신설과 부울경 광역철도 추진 등을 공약하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힘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후보 유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최대 격전지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광재 후보 유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두원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는 분당 야탐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 오늘 아침부터 유세차를 타고 지역구 곳곳을 돌며 한 표가 분당 판교의 미래를 바꾼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 만나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 유세를 앞두고 있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탈진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 분투에 분투를 거듭할 겁니다. 네, 최대 격전지였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꼭 이겨달라, 꼭 이겨야 이 정권에게 회초리를 둘 수 있고 이 안철수 후보를 이겨줘야만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이겨달라는 그 압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분당갑은 왜 이광재를 찍어야 하나요?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를 뽑아야 이거 분당 판교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 판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산업화 민주화를 길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부강한 나라,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필요한 시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야탄역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갑니다. 이현재 기자, 두 후보가 가까운 곳에서 유세 중이네요. 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곳 야탐역 광장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 오늘 하루 종일 지역구 전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하겠다며 재건축, 지하철 연장 등 대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직접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후보님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인데 그동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12시까지 열심히 유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분당 판교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제 비전도 밝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도권 최대 격전지에서 뛰셨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습니까?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직하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4년 이상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이 없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걸로 공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당갑은 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당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전과가 있다 보면 오히려 대장동보다 몇 배 더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막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당 야탐역 광장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만나봤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회에는 거대 양당이 내지 못하는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잇따라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 원내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지역구 한석과 비례대표 5석을 차지하며 진보정당의 명맥을 유지했던 정의당은 이번에는 녹색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꿔 총선에 임했습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녹색정의당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는 막말, 사법 리스크, 복수가 없는 산무 선거를 치렀다면서 여야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는 증오 정치를 넘어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해 최소 5석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소 4석을 확보해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석, 5석, 몇 석으로 시작하더라도 저희는 이 불꽃을 소중하게 키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다음 총선에는 이 불꽃이 점점 더 크게 타올라가지고 기득권 양당을 태워버리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대 6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보당은
노동, 인권, 기후 등 진보적 가치가 구현되는 22대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4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총 의석수, 그러니까 일당이 갈릴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모두 오늘 절박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절박함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본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지내오면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인 위원장은 법을 어겨 불행해진 자체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에서 나쁜 행동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국 대파 생산자 협의회와 대파를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파 875원 발언을 부각해 정권 심판론을 이어간 겁니다. 대파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는 쇼를 해서 대파가 통곡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형제 정당이고 공식 비례연합 정당이라며 조국혁신당도 견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하루 전 부산과 광주 등을 찾았습니다. 범야권 200석을 확보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당과 협력은 하겠지만 합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지역구 판세는 앞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비례대표 쟁탈전도 치열해요. 각 정당이 몇 석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까? 네,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제가 각 당 몇 석씩 가져가게 될지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3강 3약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각각 위성정당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0% 안팎의 지지율로 3강을 차지하고요. 두 자릿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약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인데요. 비례의석을 배분받는 최소한의 조건,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냐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자, 3강부터 살펴보죠. 이게 당선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 네, 앞선 여론조사들을 기준으로 실제로 배분받을 의석수를 계산을 봤는데요. 국민의미래는 17석 안팎이 점쳐집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를 포함해서 현재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인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소장,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 15번인이 당선 가능성 끝부분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1번, 12번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협상 실무를 맡았던 위성락 전 대사를 포함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안정권으로 거론됩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전종덕 전 도의원이 11번이니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조국혁신당은 13석 정도가 유력한데요.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조국 대표가 1, 2번 안정권이고요.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이 8번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조 대표와 황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유죄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후순위에서도 당선 가능성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사실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할 텐데 3약이라고 분류된 그 정당들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득표율 3%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개혁신당은 2-3석 정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1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3약 정당들은 딜레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산출법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이 차감되거든요.
지역구를 노리는 이준석 대표는 현재 경기 화성을 해서 공명훈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3파전을 벌이고 있고요. 고양갑 심상점 녹색정의당 의원도 민주당 김성애 후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와 맞붙습니다. 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로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경쟁합니다. 이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 비례의석 확보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군요. 자, 내일 그러면 개표 이제 봐야 될 텐데 당선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번 총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51.7cm에 달하는 만큼 비례투표용지도 수개표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관위는 2시간 정도 개표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빙인 지역구와 비례 당선권은 11일 새벽에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자, 저희 채널A는 심혈을 기울여 내일 개표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내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여야가 꼭 이겨야 할 초접전 지역 단독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채널A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원내 1당이 되기 위해 꼭 수호해야 할 지역을 물었습니다. 서울, 용산, 동작, 을 등 이른바 1당 바로미터 지역입니다. 채널A는 지난 대선 당시 당선 결과를 정확히 맞춘 알파-A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1당 바로미터 지역에 대한 예측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을 바탕으로 사전투표 이후 4차례 조사, 1차례 사전조사 등을 거쳐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응답률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무응답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 5회 콜백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측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6시 나의 선택 2024에서 바로 공개됩니다. 지상파, 종편, 뉴스 전문 채널 등 모든 방송사들은 채널A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난 뒤 오후 6시 30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투표 하루 앞두고 유세 총공세입니까? 아니요, 이 사퇴 총공세입니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이 김준혁 민주당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표 SNS에 김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라고 쓴 글이 올라왔다가 1시간 만에 삭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글과 함께 공유한 이 기자회견 영상 때문인데요. 이화여대 측은 즉각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이모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다는 것, 1948년 무렵에 김한란한테 걸렸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1948년도에 존재하지도 않은 정치외교학과에 이모가 어떻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글이 올라갔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오늘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드디어 김준혁이라는 사람의 막말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꼰대 같은 상사가 여성 동료들 모아놓고 음담패설로 연결하고 괴롭히는 그런 불쾌한 성희롱의 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김 후보 사퇴하라고 오늘도 하던데 민주당도 그럼 사퇴 공세가 있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과격한 발언을 한 윤영석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천 취소 안 하냐고 비판했고요. 다른 민주당 인사들 역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에게 후보 사퇴 여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막말 후보인 윤영석 후보의 사퇴를 먼저 실천하시는 것이 해명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XX 죽여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했단 말이죠.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그럼 왜 사과를 합니까? 이모 총선 하루 전까지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윤 후보 오늘도 재차 해명을 내놨는데요. 경상도 말 지기다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며 이친 존재로 살아가라는 정치적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을 후보 3명이 보이는데요.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네, 새우보다 밤샘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공영훈 민주당 후보부터 볼까요? 지금 12시 50분입니다. 동탄역에서 SRT 막차 손님 막 퇴근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15분입니다. 호수공원 앞 보원의 사무실 앞입니다. 투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5시 15분 기사님들 첫 차들을 막 지금 출발들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밤이라 사람들도 많지도 않은데도 계속 선거 유세를 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바쁘고요.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라이브 방송까지 켰습니다. 아직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밤새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루 정도 앉아도 사람 괜찮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는 야근도 막 100시간씩 하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지쳐 보이는데요. 한 표가 간절하겠죠.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네, 이 밤샘 유세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부모님이 처음으로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저 진짜 죽을 때까지 뛰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 우리 준석이 꼭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후보들 잠까지 반납하며 막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 유세했는데요. 누가 웃게 될까요? 결전의 날 하루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당선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의협 주도권, 정부와의 협상권 등을 두고 내분이 벌어진 건데요. 총선 직후로 예고했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연기됐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최근 의료계 내부의 갈등 사항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매우 송구하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물러난 전임 집행부를 대신해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내부 갈등 상황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면택 차기 회장 당선인 측이 요구한 비대위원장직 이양도 거부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전 회원의 뜻을 받들어 비상대책위원장의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임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일 전까진 의협을 비대위 체제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임 당선인 측은 어제 인수위 명의 공문을 통해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대외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비대위를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예고했던 의료계 대화 단일 창구 구성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장 오는 12일 의협 비대위,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또 각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앞서 어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와의 의대 증원 협상 권한을 두고 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터널 안 차량에 불이 나서 연기가 번지던 급박한 상황. 마침 터널을 지나던 비번 소방관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터널 안 흰색 SUV에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옆으로는 차들이 빠르게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남성. 터널 벽 쪽 소화전으로 뛰어오르더니 재빠르게 소방 호스를 꺼내 던집니다. 호스를 최대한 푼 뒤 화재 차량으로 뛰어가고 달려온 고속도로 순찰대가 소화전 밸브를 열자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도로 터널 안에서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마침 쉬는 날 모임을 가던 8년차 소방관이 발견하고 재빨리 불을 끈 겁니다. 앞에 보니까 이제 화염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화재구나 싶어서 제가 소방관이다 보니까 불길과 연기가 터널 안으로 번지던 급박한 상황.
다행히 화재 차량 운전자는 대피했고 소방차도 출동하면서 다른 피해 없이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달리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환경공무관이었는데요. 강태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내딛다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다시 고꾸라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때 형광색 옷을 입고 청소용품을 든 환경공무관 오재현 씨가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흔드니까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그래서 딱 이제 눕히고서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심장이 안 뛰시는 거예요. 오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한 시민이 지나쳐가고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오 씨를 보고도 또 다른 시민이 그냥 가버립니다. 몇 분이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보고서 그냥 지나가시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4분여간 실시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었던 남성의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막 등이 흠뻑 다 젖었는데 그래도 내가 값진 일을 해서 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났구나 하니까는 굉장히 기쁘고 저도 반갑고.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4,8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러닝머신을 끌고 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이 러닝머신을 손수레에 싣습니다. 얼마 안 돼 아파트 단지에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트럭에 실린 러닝머신을 살핍니다. 고무를 수거하는 이 남성, 러닝머신을 분해하다 손잡이 쪽에서 꽁꽁 싸맨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파이프 안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떨려서 일도 못했죠. 러닝머신에서 나온 돈은 5만 원권 975매, 액수로는 4,875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러닝머신을 버린 여성을 확인하고 돈을 찾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돈의 주인은 여성의 아버지인 90대 남성. 그동안 모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에 보관해왔는데 이를 몰랐던 자녀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쓰레기장으로 가기 직전 돈을 모두 찾게 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될지 그냥 많이 망설였어요.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밤늦게 교차로에서 버스 3대가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런 신호 위반 버스에 부딪혀서 갈비뼈 7개가 부러졌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왕복 6차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한 대. 잠시 뒤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서서히 출발합니다. 그 순간 버스 중앙 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위를 나뒹굴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일단 구르면서 병원에 이제 가니까 갈비뼈가 7개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시내버스가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정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내달리는 또 다른 시내버스 2대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도 신호 위반을 하고 제 오른쪽에서 이제 직진으로 진행하는 버스도 같이 이제 신호 위반을. 심야 시간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보행자도 적다 보니 버스들도 대놓고 신호 위반을 하는 겁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 북미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7년 만에 펼쳐진 우주쇼에 수백만 명이 몰려들었는데요.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는 달. 이내 완전히 겹쳐지더니 태양을 집어삼키고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낮,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까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며 햇빛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7년 만에 펼쳐진 우주쇼에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Just the moment when it just went dark and everything. I mean, it's the most beautiful thing I've seen. It really was I don't want to wait another 20 years for it to happen again. Can we just speed that up a little bit?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개기일식에 맞춰 연인 약 500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Completely blacked out. To have it blacked out entirely on our wedding for that brief moment, to have the entire time with us. I don't know. It was beautiful. 특히 이번 개기일식은 지난 2017년 당시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길게 관측된 만큼 북미 대륙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스시는 관광객이 다수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500만 명이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대이동했습니다. 관측 경로에 있는 숙박업소들의 예약이 몇 주 전 마감되고 항공권도 대부분 동나는 등 이번 개기일식으로 발생한 경제 효과는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는 개기일식 관찰 항공편을 운항했는데 한 석당 130만 원 고가에도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선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歴史的な転換点を迎える中にあって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한 발언에 대해 CNN은 일본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弾道ミサイルや核の開発を進めている国、また不透明な軍事力の増強を進めている国。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삼아왔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77년간 유지돼온 전수방위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의 선언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기시다 내각은 적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문서를 개정했고 현재 GDP의 1%대인 방위비 예산도 2027년까지 2%까지 끌어올리겠다며 환경 정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同じ考えを持つことによって政権を安定させたいというですね、バイデンを助けたいと. 일각에서는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가 10%대의 낮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보수파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금 이 시각 마지막 선거 유세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는 이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곧 파이널 유세에 돌입합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홍지은 기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계광장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한동훈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잠시 뒤 제 뒤에 있는 유세차에 올라 마지막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오늘 하루만 14개 일정을 소화한 한 위원장. 서울의 상징이자 중심인 이곳 광화문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고른 데엔 서울에서 승기를 거머쥐어야 전국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마지막 유세 연설인 만큼 한 위원장도 준비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지지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하는 만큼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서울 마포 유세 현장에선 남은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화문 유세를 마친 뒤에는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서울 곳곳을 돌며 대면 유세에 나섭니다. 주로 청년층이 많이 모여있는 해화역 그리고 홍대 등을 찾고요. 선거운동 종료 10분 전엔 입장 발표를 통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합니다. 내일 본투표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오후부터 개표 상황실로 모여 투표 결과를 다 같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파이널 유세를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마지막 일정지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입니다. 진짜 마지막 일정인데요. 이준성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도착을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용산에서 유세 중인데요. 끝나는 대로 자신의 지역구인 이곳 계양구를 찾아 거리 인사와 유세를 돌며 22대 총선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운동 첫날에도 계양형 출근 일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경쟁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24시간 상주하며 계양을 지역을 누비다 보니 지방 유세 지원과 재판 일정 사이사이 아침 저녁 시간에 계양 주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대표, 앞서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이곳 계양에서도 고물가 등 민생 문제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계양 곳곳을 돌며 저인망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내일 민주당 선대위와 함께 당 대표 상황실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내일 투표하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 없고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내일은 강풍까지 불겠는데요. 화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바깥 활동 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도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대구 6도, 춘천은 3도에서 시작됩니다. 5도 안팎에서 시작되는 지역은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서울 19도, 춘천 20도, 전주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로 주말에는 초여름 날씨가 되겠고요. 모레는 중북부에, 주말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4.10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꼭 투표하셔야죠. 이왕 하실 거면 잘 하셔야죠. 가시기 전에 선거 공보물 펼쳐서 내 지역 후보 정보 꼼꼼히 살펴보고 또 비례정당 공약은 무엇이고 후보들은 누구인지도 보고 유능한 일꾼 뽑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채널A는 내일 총선 하루 나의 선택 2024 특집 방송으로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정치 내 손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